기한이 되었으므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니다. 문춘순 문화관광 송상표 농수축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장.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민생 경제 활력과 이 관련 예산이 1억 원이 예산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사정사정해서 7천만 원 갖다 붙였어요. 7천만 원. 그 토지 보상이라도 조금이라도 시작했으면 해서 구자읍의 건설과 원래 건설과 예산이 제로입니다. 제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래도 좀 배려해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몇 가지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그건 고마운데 참 1,000만 원 단위로 저 도로 사업을 참. 네, 양현수 의원입니다. 현원동 고립되고 사회적으로 좀 나와야 될 분들에 대한 그렇습니다. 파악이죠. 예. 근데 이 80명을 선별하는 과정은 이해합니다만은 예산이 3분의 1 정도 토막이 났는데 이 3천만 원 예산으로는 사실상 통신료 지원하고 뭐 참여 인센티브 지원하면 끝나버리거든요.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수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1인 가구 중에 특히 고립된 1인 가구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역할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노력은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는 단가 차이에 의해서 뭐 학습권 형평성 관점에서 일관된 기준 마련이 돼야 된다. 제주도 좁다 보니까 제주시 얘기가 서귀포 가고 서귀포 얘기가 제주시에서 다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비교가 됩니다. 우리는 얼마 지원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산출 기초 잡을 때는 서로 정보를 소통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좀 예산 산출 기초 잡을 때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행정시만 따로 떼놓고 이렇게 심사하는 게 맞는. 시장님이 가서 얼굴 마담밖에 더해요? 행사 때 가서 축사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이런 부분은 정작 이 정책적으로 예산팀에 과연 그러면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시장님의 권한이라는 게 입만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정책적으로 뭔가 이거는 진짜로 실링을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야 뭐 시민의 바람을 완성을 할 거 아닙니까? 바람은 있는데 완성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서귀포시 예산 어떻게 잘 확보하셨습니까? 문화관광 분야의 84억 예산이 증액이 됐고 농림해양수산분야의 9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저는 지난 행감 때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1차 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여성농업인이라든가 고령농이라든가 청년농에 대한 그러한 예산들, 지원책들 많이 마련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 보면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귀포시 자체에서도 그 예산이 그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꼭 살펴야 된다. 그거를 그 편성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거를 저희들이 다시 심의하는 거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라동가 홍인수건입니다. 양행적시 체육진흥과는 직장운동부 운영 예산을 일부 1개월에서 8개월분만 2026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개최 연도에도 연간 운영비가 미반영된 현행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와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중 훈련 계획에 차질이 있고 무엇보다 선수단 운영 불안정 그리고 경기력 저하 전국체전 대비 체계적 준비가 미흡하다 느껴지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제주시 같은 게 16억이 필요해가지고 2호주에 16억이 올렸는데 4억이 반영됐습니다. 증축하고 그런 예산은 좀 많이 강구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제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노후화된 장비들도 좀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내년 이제 모자란 부분들은 꼭 추경이라도 꼭 반영해가지고 어르신들 안전에. 예, 반갑습니다. 작년에
어떤 식으로 뭐 디지털 콘텐츠를 뭐 활용해서 뭐 드론 쇼나 이런 쪽으로 갈 것입니까? 제주 역사 문화나 좀 그 들불 관련된 그런 좀 영상으로 좀 기획했으면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좀 적극 검토해서 축제가 예전에 못지않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익숙 의원님도 25년 당시 구매한 땅이 지금 반을 해도 지금 매입하려는 분들이 없는데 요거는 행정에서 사는 거는 반대로 2배를 더 올려서 사주는 그런 상황이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어쨌든 토지주가 우긴다고 해서 우리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사야 되냐 하는 부분에 그동안 매입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가 이제 와서 다른 땅까지 같이 뭐 덧붙여서 산다는 부분이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양승영 씨의 여러 기자 여러분, 성과평가 미흡의 이유로 지금 청소년 공부방 운영 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 선도활동 보호 지원 관련한 예산도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닌 이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그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자체 세입이잖아요. 자체 수입. 그리고 지방채를 좀 많이 받아왔어요. 10.5%.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6.2%. 도청은 4.1%. 전체 예산 대비입니다. 네네. 근데 이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만은 없는 사업들이잖아요. 만약에 내년에도 지방채가 발행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도 좀 하셔야 된다. 지방채를 실링으로 해서 받아오다 보면 우리가 재량 사업비가 없잖아요. 공시자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특허 공법이 지금 선정되기도 전에 지금 이미 설계 특허 공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행안부의 지금 계약 집행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 그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월 19일에 특허 공법 선정 결과 공고가 올라왔는데 앞서 사전에 설계 반영했던 이제 업체가 1순위로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입찰 공고부터 시작해서 지금 낙찰자 선정까지 해서 이 과정들을 보면 제보를 주신 분이 충분히 그 과정에 있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행정 시에 다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양행정 씨가 이 계도를 하기 위해서 뭐 현수막이라든가 리플릿 뭐 유튜브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조례 규정에 따라서 지킴이 센터를 설치하면 그나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본의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양행정시 부시장님께서는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장님. 기존에 있는 해녀분들 자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걸 가지고 해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어촌계에 가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면 해녀학교를 졸업해도 크게 해녀 양성으로 가기까지는 좀 문턱이 너무 높아서 진입이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걱정도 됩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이 가입을 안 시켜주는 이유로 하게 되면 이 해녀의 맥을 잇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지속적으로 하시고는 계신지요? 새섬에 지금 우리 야간 조명 시설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그 시민들과 관광객들도 이제 가서 구경도 하고 거기서 힐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뭐냐면 그 세연교에 보면 그 분수 있잖아요. 예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러다 생각되는데 이왕할 거면 보는 관광객들이 오거나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도 마찬가지고 여행 오시는 분이나 우리 시민들이 와서 놀거리 즐길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도시 보조금 사업 좀 이렇게 해주죠.